유튜브가 소송에서 졌어요. 이게 원래는 이런 큰 플랫폼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법무팀에 변호사가 몇 명인, 아니 뭐 결론은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 때문이 아니라,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가 기본적인 이런 플랫폼들의 그 입장이었었는데, 이번에는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함 있는 제품이다,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20세 여성 한 명이 메타하고 구글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. 6살에 유튜브 시작했고 9살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, 배심원단이 이 메타하고 구글 플랫폼은 의도적으로 중독적으로 설계를 한 거고, 위험성을 알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고, 그 결과 때문에 이 20세 이 여성이 실제 피해를 받았다, 그런 식으로 재판부가 판단해가지고 배상이 $600만 나왔어. 물론 이제 재판은 몇 번 더 할 수 있고 뭐 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$600만 배상 판결 나왔다고 해서 뭐 바로 줘야 되고 이게 현실로 확 다가오진 않겠죠. 그런데 이게 돈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, 이게 판결이 이번에 이 판결이 판례가 돼버렸다는 거지.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. 이거랑 비슷한 유사 소송 케이스가 한 2,000건 정도 된대요, 미국에서. 저기 뭐야, 요 판결 직전에 뉴멕시코에서는 메타, 이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이쪽에다가 3억 7,500만 달러 배상 판결 뭐 내렸다고도 얘기를 하는데, 하여튼 우리 거대 이 플랫폼들이 소송에서 졌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이게 좀 중요한 거죠. 요 소송이 이제 특이한 거는 허위 정보 같은 게시물 내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유튜브의 이 무한 스크롤, 자동 재생, 추천 알고리즘, 알림 뭐 이런 필터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플랫폼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, 이거를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해버린 거야.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지금 소송을 한 그 여자분의 주장은 이런 거였다고.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슬롯머신처럼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가 된 거고, 기업들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수익을 우선했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란 말이지. 배심원들이 여기에 동의했어.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사용자가 올린, 유저들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는 식으로 약관도 돼 있고,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서 지금까지 그걸 다 써먹은 핵심 논리였거든요, 그게. 근데 이번에는 게시물 내용이 아니라 이 플랫폼 제품 설계 자체가 결함이 있다라고 공격했는데, 이걸 인정받은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볼까요?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꼽는 거는 뭐 자동 재생, 뭐 추천 알고리즘 뭐 이런 거지만, 자동 재생은 뭐 한 영상 끝난 다음에 다음 영상이 이어지게 하면서 세션 시간을 늘리고, 추천 알고리즘은 홈 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의 조회수를 만들어내는데, 만약 이런 기능이, 이게 문제인 거죠. 규제가 들어온단 말이야. 이 규제 압박 때문에 수정되거나 약해지면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발견하는 방식, 그 다음 시청, 시간, 노출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아갖고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,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분명히 추천 방식하고 자동 재생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 타격을 받을 거예요. 이거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내 영상이 어딘가에 추천되거나 누군가가 자동 재생이 이루어질 때 내 영상이 노출되는 거, 이런 거에는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. 반대로 검색으로 들어와서 내 채널명이나 내 브랜드명이나 내가 하는 주제명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채널은 이제 좀 덜 흔들릴 수 있다고 봐야죠. 원래 그 금융하는 애들도 머리 좋은 애들 많잖아요. 뭐 파생 상품 같은 거 만들고 기가 막히잖아. 여기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, 특히 이게 민사소송하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건이 돼야 하는 것들도 이 사건 만들어가지고 이 돈 뜯어내는데 아주 귀신들이거든요. 그래서 부패 경찰보다 더한 놈들이 변호사라고 하잖아요, 여기서. 유명한 사건도 많잖아요. 뭐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 줬다고 그걸 소송해서 돈 받아내고 막 그런 애들인데, 20살 여자애가 나는 6살, 9살부터 유튜브 인스타 했는데 난 그것 때문에 중독돼서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거를 주장하는 걸 받아줘서, 그걸 또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서 유튜브나 구글 메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, 야, 그걸로 내가 돈을 뜯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변호사들도, 야, 여기 있는 애들도 참 논리가 무적 논리야, 무적 논리. 이겼어요. 근데 일단은 물론 이제 항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. 그리고 그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돈 그대로 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, 사실. 적당히 분명히 합의가 있을 것이고. 그런데 확실한 건, 이런 판례가 이렇게 한번 생기다 보면 플랫폼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오거든, 이게. 한 번 돈 주고 말면 되는데, 이런 소송들이 양이 너무 많아지고 수천 수만 건들이 계속 오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플랫폼에서 수정을 하려고
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검토할 겁니다, 분명히.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뭐 항상 뭐 편집 얘기하고 주제 얘기하고 뭐 유튜브 구독자 썸네일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는데, 그런 거 말고 이 유튜브 관련된 이거 뉴스들도 가끔 들으면 이 큰 흐름이거든요. 큰 흐름. 작은 흐름은 아닌데 큰 흐름도 우리가 한번 넌지시 좀 알아두면 원래 그 분위기를 좀 읽어야지 눈치껏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말씀 들어본 건데, 하여튼 유튜브는 좋습니다. 이 판례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글쎄요.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? 저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년 뒤?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판례들이 계속 생기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알고리즘 수정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당장은 아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앞으로는 이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찾아서 들어오는 분위기와 흐름으로 한 가닥이 잡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.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내 이름 걸고서 자기 개인 브랜딩 다 하나씩 해놔야 돼. 언젠간 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초콜릿을 좋아한다. 그러면 초콜릿 영상만 수십 개, 수백 개를 이 사람에게 무조건 보여주고 완전 도파민에 빠지게 만드는 뭔가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, 작은 흐름은 아니지만 이게 되게 미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유튜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크게 봤을 때 큰 흐름은 그런 분위기도 있구나 라는 걸 하나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.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, 실제로. 뭐 그런 소식들도 가끔씩 조금 들어주면 좋거든요. 조금 크게 보고 조금 멀리서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어떤 뉴스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다가 그런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. 유튜브 자체가 또 길게 끌어가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뭐 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면서 이 디테일한 거라든가 작은 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큰 흐름들이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. 가끔은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뒤에서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유튜브의 소식을 한번, 최근에 또 그런 소식들이 있길래 한번 간단히 한번 전해봤습니다. 저도 오늘 24일 차고요. 24개째 영상을 결국 해냈고 내일 되면 한 25일 차, 25%나요. 4분의 1이네요.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까지 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요. 저는 4분의 2 시점부터는 조금 더 제가 26일 차부터죠. 26일 차부터는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지금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. 오늘은 짧게 유튜브 뉴스 하나 전해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